마포구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런 거 박명수 키링이거든요. 광고비는 얼마나 받을 것이며 어떤 광고를 받을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친구랑 곡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4월에 곡이 발매되는데 전 작사로 참여했고, 요즘엔 좀 힘든 일 있잖아요. 보검이 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게 남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초능력이야.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 말고 새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마포구 사랑방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팟캐스트 같은 걸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컨텐츠들이, 그러니까 제일 재밌게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요즘에는 유일하게 토크 컨텐츠만 봐.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을 보다, 유인 라디오, 쌀롱 드립, 침착맨, 빠져넣었으면 5단기, 뭐 라플리 위크. 그래서 계속 팟캐스트나 아니면 라디오나 뭐 요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각을 봤죠. 그런데 마침 구독자분들이 제가 뭐 지점토로 뭐 만들고 막 요거 방 같은 거 꾸미고, 여기 있다 지점토, 요런 것도 막 만들고, 요런 거 박명수 키링이거든요. 요런 것도 만들고 하는 걸 보고 만들기 컨텐츠를 해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 두 개 결합해보자 해서 나오게 된 컨텐츠입니다. 이름이 왜 마포구 사랑방이냐? 일단 저희 집이 마포구고요. 그리고 사랑방이라는 게 저는 그냥 손님을 초대하는 그런 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손님이 안 올 때는 좀 취미 생활하는 공간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선 오케이, 너무 좋다. 이렇게 나 혼자 할 때는 사부작 이렇게 만들어내고, 게스트를 모셔. 그러면 이제 뭐 다거 같은 거 좀 내와서 같이 이렇게 토크, 내가 하면서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대망의 사랑방 1화 무엇을 할 거냐, 다꾸를 하겠습니다. 다꾸면 사실 다이어리 꾸미기가 맞잖아요. 근데 전 사실상 종꾸예요. 종아리래. 종이 꾸미기. 전 에스트로겐이 좀 많은 남자라서 다꾸 같은 것도 종종 했는데, 항상 노트를 쓰면은 이제 한 반 정도 쓰다가 갈아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꾸는 그냥 요런 데다 해가지고 폴더에 넣어놓자 해서 종이에 딱 할 거고, 할 만한 것들 프린트 해오고, 이 결과물은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는 완전 그냥 보통의 인간이었잖아요. 지금도 보통의 인간이지만, 근데 이제는 그 소위 조금 말하기 낯간지럽지만 저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적응해야 할 것도 많고 새로 드는 생각들도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하게면은 뭐 광고를 받을 때 어떻게 진행할까, 광고비는 얼마나 받을 것이며 어떤 광고를 받을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 대해서 조금 좋게 봐주시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는데 돈 받겠다고 광고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 같고, 물론 지금까지도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내가 그 광고가 들어왔을 때 이거 되게 매력적이다, 내가 돈 주고 써볼 만한 하냐? 그렇다라고 할 때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어쨌든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 친구들하고 단톡 같은 데서 저는 원래도 막 맨날 떠들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소식을 전할 게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감사하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심스러운 거지. 그런 것도 이게 사실 나의 일상이고 팩트인데 너무 사람이 자랑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가니까 진짜 과도기에 놓여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걸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꿈에 대한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전 언젠가부터 20대 초반을 넘어가면서 어떤 직업을 꿈으로 두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지만 대형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 아니고, 릴스를 계속 만들지만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꿈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제 꿈이 뭐냐고 생각해봤을 때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람? 짧게 표현하자면은 나이고 싶은 거지. 근데 이 말이 그냥 얼핏 들으면 멋있어 보여도 너무 추상적이잖아.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고 싶다는 거 알겠어. 그 돈은 어떻게 벌 건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건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걸 꿈으로 둬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난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 이모티콘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거는 내가 이모티콘 작가라는 직업이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내가 만든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이모티콘 좀 냈고, 어떻게 내가 영상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계속 유튜브를 하고 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외주를 받아서 편집자로서도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지금 내 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친구랑 곡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4월에 곡이 발매되는데 전 작사로 참여했고, 새로 길을 뚫은 거니까 여기서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계속 좋아하는 걸 쫓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해도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하는 사람을 내 꿈으로 둬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맞다고 느낀 게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인플루언서가 됐잖아요. 나 그냥 너무 그냥 나야. 달라진 거 없어.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신동현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된다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개의 거라는 거야. 이거 내 팬, 내 직업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고 나다워지면 되는 거고 직업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내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는 사람.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그 행복 중에 하나가 알바하면서 유인 라디오를 듣는 거거든요. 제가 알바가 좌석 없는 배달 전문 카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듣고 싶은 노래 틀고 팟캐스트 들어도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쭉 들어보다가 유인 라디오라는 유인나 씨가 진행하는 그 라디오 있거든요. 그거를 듣고 있는데 유인나님이 너무 매력적이야. 우아해. 나는 되게 우아하다는 단어 자체가 올드하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막 우아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매력적인 느낌을 안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아하다는 말이 되게 미적인 단어였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껴요. 재치 있지만 가볍진 않고 소녀스럽지만 너무 어린 느낌은 아닌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 라디오에 아이유님이 나왔는데 박보검님의 미담을 엄청 얘기하는 거야. 어느 정도냐면 아이유님이 내가 박보검처럼 착하지 않은 게 화가 난다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사람이 착하대요. 그래서 나 그거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어. 근데 제가 최근에 당기고 그거 불렀던 분 아니면은 그거 1000만 뷰 나왔던 그분 있잖아요. 제 친구들한테 소개받아서 그분이랑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때 뭐 제주도 얘기를 하다가 흑삭수가수다 얘기가 나온 거야. 너무 재밌지 않냐고. 대사 한 줄 한 줄이 다 명대사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성영주 형이 박보검님이랑 군 생활을 같이 한 거예요. 맘마써님이 박보검 형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군대에서도 너무 착하셨대. 되게 강단 있는 착함. 듣고서 충격 먹었던 거. 후임들 데리고 금융 캠페인을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거든? 군대도 의무 때문에 왔는데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내 시간을 써서 그 친구들 데리고 금융 캠페인을 다니고 이런다는 게 말이 안 돼. 그게 너무 충격 받고서 요즘엔 좀 힘든 일 있잖아요? 보검이 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박보검처럼 되고 싶다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또 스트레스로 오는 거야. 그냥 한번 떠올리는 거지. 보검이 형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지? 인성이 체력에서 나오잖아요. 체력이라는 게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깨끗하면은 체력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검이 형을 보면서. 전 MBTI가 N은 거의 100%고 나머지들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간에서. 요즘에는 F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고 F로 살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 능력은 사실 거의 초능력이야.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게 남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초능력이야. 그게 얼마나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멘탈을 치유해줄 수도 있고 악하게 마음먹으면 조종할 수도 있고 이런 거야. 그리고 이건 팩트로 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초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타고났어 좀.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언어적으로 뭔가 말을 잘하냐? 아니. 공부를 잘하냐? 아니. 운동을 잘하냐? 아니. 근데 이 공감 능력이 아주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T분들 들으세요. 극T이신 분들은 이 공감 능력 얘기 듣자마자 거부감이 들 수 있어.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여다보면은 제가 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냐면 공감이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근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 이거 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웬만한 그냥 F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서적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이야. 근데 이제 T분들이 좀 극혐하는 그런 F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정서적인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공감 능력도 너무 발달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진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분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진짜 잘해서 그래. 발달해가지고 T적이면서 F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느낄 수 없는 게 존재한다 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적 공감은 거기서 시작돼. 무슨 말이냐, 이건 약간 새드한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공황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완치되다시피 했는데 그때 이제 공황을 겪고 나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이 감각은 공황 발작 일으키고 이런 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겠다.
원래는 제가 공황이라는 거 몰랐으니까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걸 겪으니까 전 처음에 심장에 문제가 있고 뭐 폐에 문제가 있고 이런 줄 알았어요. 한 1년 동안? 그리고 또 시점이 코로나 백신 맞고 이랬을 때였어요. 그래서 나 백신 맞고서 지금 뭔가 몸이 이상해졌다. 그래서 나 맨날 죽을 것 같다는 그 공포감에 휩싸여서 살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황 장애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친구는 완전 상남자 스타일. 그 친구는 이 손이 부러졌는데도 수술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마취 안 해도 되니까 맞춰보라고 이거 부셔진 거를 의사 안 된대. 괜찮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집 돌아가서 자기 이렇게 망치로 그런 친구거든요. 이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이제 진짜 몸에 이상 없는 거 아니까 엄청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 영역이 아니야.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 근데도 이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증상이 이미 뇌가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절대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100% 공감할 수 없다. 이런 걸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더 살면서 계속 배우게 돼. 같은 언어로 똑같은 말을 봐도 이 사람과 이 사람과 해석하는 게 달라.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은 딴 사람이 힘들어할 때 저거는 저렇게 안 하면은 괜찮아지는데 나도 저래본 적 있는데 저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조건 해결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 사람한테는 그게 적용되는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인지하고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많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위로를 꼭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끼리 잘 살아가면 좋잖아요. 다큐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포인트 주고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이 결과물은 영상의 맨 마지막에 나올 예정이고요. 저희 마포구 사랑방에 처음 오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이렇게 대화를 1대1로 할 수 없으니까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혼자서 떠드는 영상이다 보니까 막 웃을 수 있는 포인트는 브이로그보다 좀 약할 수 있다. 하지만 약간 그냥 백그라운드로 틀어놓듯이 라디오 듣듯이 그런 매력을 또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저는 즐거웠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사랑합니다.